확률과 통계 상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표와 연속 확률 그래프인데, 이거 정확한 명칭은 무슨 연속 밀도, 연속 확률 밀도 그래프라고 하던 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저 모릅니다. 예, 그 명칭은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서. 예, 아무튼 그냥 연속 이산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또 이쯤 되면은 이제 또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그냥 약간 뭐 한 거 널뛰듯이, 그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널뛰듯이 지금 막 왔다 갔다 이산 변수에다가 갑자기 평균 분산 뭐 이 얘기했다가 이산 확률 분포표로 다시 돌았다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라고 하겠지만은, 이걸 갖다가 다 랩업을 해야 돼요. 묶어야 돼요. 묶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진행하고, 이 다음 강의 다다음 강의 정도 되면은 이제 모든 게 묶일 거니까, 예, 믿고 따라와 봐 주세요. 그냥 한번. 예. 그냥 제 머릿속에 이 프로세스, 이 연관성의 프로세스를 갖다가 그대로 지금 따라가면서 하는 거라 가지고, 이건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덩어리로 묶어 드릴까, 오로지 그냥 그 바램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요거 한번 믿고 따라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산 확률, 우리가 어떤 변수가 이산적인 변수일 때, 이산 말씀드렸죠. 세퍼러블 하잖아요. 그죠? 카운터블 하고 세퍼러블 합니다. 예, 이런 이산적인 변수를 갖다가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분포표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포표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말이 어려워지면 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연속인 변수라면은, 연속 변수를 갖다가 우리가 표를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거지. 연속 변수라면은 표를 갖다가 만들지는 못해요. 근데 이것도 여기에서 잠시만요. 하나만요. 표 만들어요. 나 이거 미치겠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수학의 약한 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연속 변수면은 일단 만들지는 못합니다. 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베이스에서는. 왜냐하면은 딱 세퍼러블하게 내가 표에다가 딱딱딱 대극값을 갖다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표를 갖다가 만들지는 못하지만은, 얘를 가지고 그러면은 연속 변수면은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즉 x 값이, 우리가 요걸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 이거예요. 얘는 그냥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수열이고 얘는 그냥 함수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열도 y는 fn이다, 뭐 an이다,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함수는 y는 fx다 라고 해주시게 되면은, x는 연속 변수였던 거, 모든 실수잖아요 보통. n에서 우리가 n 대신에 넣는 거는 뭐다? 세퍼러블, 카운터블 할 수 있는 자연수였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좌표 평면상에서, n은 그러면 1일 때 이 나오는 값 얼마, 이 수열에 나오는 값이 뭐 얼마 이렇게 점을 딱딱딱 찍을 수 있고요. 얘는 연속 변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y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둘 다 좌표 평면상에서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얘는 표를 만들 수 있는데 얘는 표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 이해 가셨어요? 예, 그러면은 일단 그 표 중에 제가 예를 갖다가 하나만 들어볼게요. 즉 이산변수 어떤 복권이 있어. 내가 그냥 자선 바자회에서 그냥 제가 그냥 복권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냥 경품권 같은 걸 갖다가 파는데, 어, 꽝, 꽝이 17장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5,000원. 5,000원이 2장 있고요. 그 다음에 5만 원. 한 장 있는. 요런 경우라면은 이 꽝 17장 카운터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000원권 2장 카운터블 2장 구분할 수 있잖아요. 5,000원과 꽝, 그 다음에 5만원 다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도 꽝이 17장 카운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00원권이 2장 카운터블 할 수 있고요. 5만원권 한 장이라고 이렇게 카운터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이거는 2, 3 변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얘의 상황은. 즉 상금도 그렇고 이 모든 상황들이 2, 3 변수로, 즉 우리가 표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즉 여기에는 상금, 우리가 표를 갖다가 만들어서 상금 이렇게 해서 얼마? 0원, 그 다음에 5,000원, 그 다음에 5만 원이라는 표를 갖다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를 갖다가 적을 수 있냐면은 확률을 갖다가, 즉 2, 3 변수의 확률을 알려주는 분포, 확률의 분포를 알려주는 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2, 3 변수라면 표를 만들 수 있고, 일단은 자 논리적으로 들어갑시다. 2, 3 변수라면 표를 만들 수 있어요. 표를 만들면은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갖다가 다 알려주는 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게 이산 확률 분포표입니다.
이산 변수의 확률의 분포를 알려주는 표예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 그러면은 꽝이 돼. 내가 총 20장을 갖다가 만드니까 어떤 상품권, 어떤 경품권이 꽝일 확률은 20분의 17이었던 겁니다. 5,000원은 20분의 2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5만 원은 20분의 1이었던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리고 이 표의 마지막은 합이라고 하는데, 이 합은 이 위에 상금의 합이 아니라 이 확률의 합이 얼마다? 1이다라는 걸 갖다가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산 확률 분포표예요. 이해 가셨어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연속 확률이 나오게 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조사했던 걸 갖다가 조사했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키를 갖다가 조사했어. 얘는 분명히 연속 변수예요. 그죠? 키라는 거는 연속 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표를 갖다가 못 만든다라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잊으세요. 혹시라도 나중에 의문이 든다라면 그걸 긁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절대로 우리가 이거 안 씁니다. 연속 변수가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로밖에 못 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사에서 하는 짓은 사실 표를 갖다가 만든다라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요? 170 이상 171 미만,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눠 가지고, 즉 171 이상 172 미만, 이런 식으로 계급값을 갖다가 다 나눠 가지고 표를 만들기는 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지,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왜냐하면은 이 170,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키를 재봤을 때 171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카운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171인지 아닌지 모른다니까. 왜냐하면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들어가면 알고 보면 이 사람은 170.99998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170 미만의 카운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즉 이런 오류가 생기게 돼요, 수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거 무시해요. 그냥 무시하는 거지, 수학적으로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근데 또 수학적으로 이 짓을 한다니까 허용해줘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예, 그래서 이런 애매한 상황은 절대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상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근데 혼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의문이 들거든요. 예, 근데 어찌됐든 정말 명확하게 우리가 카운터블 할 수 있고 세퍼러블 완벽하게 구분 지을 수 있으면 우리가 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연속 확률 분포 표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그 연속 확률 분포표를 나 미친놈이네. 잠시만요. 이거 지우면 안 된다. 예, 그러면은 이산 확률 분포표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먼저 드릴게요. 와, 나 그거 엄청 많이 써먹었구나. 개념 강의로. 죄송해요. 이렇게 또 시간을 갖다가 잡아먹어서. 예. 와, 이만큼까지 필기를 갖다가 해야 되는 줄 몰랐네요. 예.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예,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갖다가 드릴게요. 이산 확률 분포표. 표는 일단 나올 수 있는 모든 계급값, 즉 여기에서 이렇게 두 줄짜리 표가 되게 되는데요. 위에는 계급값들을 갖다가 나열하게 됩니다. 여기는 계급값. 계급 값들을 나열하게 됩니다. 즉 보통 우리가 이제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여기에 위에 이 계급값에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계급값들을 갖다가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나올 리가 없는 계급값을 갖다가 적어도 되나? 얘 적어도 되세요. 굳이 좀 전에 얘기 들으면은 이 복권, 경품권, 빵원, 꽝이면은 빵원이고, 그 다음에 5,000원이면 5,000원 받고, 5만원이면 5만원 받는 거지만은, 여기다가 제가 만원을 갖다가 적어도 되나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표 만들어서, 아이고, 예.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예, 표 만들어서, 여기에 상금 X, 이렇게 해가지고, X는 0, 5,000원, 그 다음에 만원, 그 다음에 5만원, 해서 얘는 20분의 17, 20분의 17, 20분의 2, 20분의 0, 20분의 1 해서 1 이렇게 적어도 되나? 이게 됩니다. 되기는 되세요. 이건 되기는 되지만 이건 쓸데없는 짓이죠. 되셨어요? 근데 이거는 돼요. 어느 정도 되긴 되는데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냥 사서 고생하는 거야. 근데 나오는 계급값 중에 제가 꽝인 거는 안 적어도 되나요? 그냥 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금 X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5,000원, 5만원 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나오는 모든 계급값을 갖다가 다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계급값을, 그래서 꼭 이거는 명심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거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계급값을 갖다가 다 나열해 주셔야 되세요. 가능한 모든 계급값을 필히 나열해 줘야 됩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이 다음 줄에는 그 이산 확률 분포표잖아요. 각 계급값이 나올, 즉 그걸 갖다가 P of X가 XI일 때에, 즉 왜냐면은 요 처음에 나오는 계급값을 갖다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X1, X2, 두 번째 나오는 계급값을 세 번째 X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즉 X1일 때의 확률을 갖다가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즉 P1, 우리는 그런 걸 갖다가 P1, P2 등등등등 해서 어디까지 뭐 xn이었다라고 칩시다. 여기가 xn이었다라고 치면은 pn. 즉 가능한 모든 계급값을 갖다가 필히 나열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여기에는 pn까지는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이 다 나열돼야 되는 겁니다. 계급값에 따른 계급값이라고 할게요. 따른 모든 확률이 나열돼야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 이 표에는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엄마야, 모든 상황이 다 나열됐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따른 확률도 다 나열된 겁니다. 즉 이거를 벗어난 다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품권에서 이거를 벗어난 다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최종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걸 갖다가 필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즉 1보다 모자라게 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안 된다라고 그랬죠. 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상금 그러면은 5,000원 얼마고 20분의 2고요. 5만원 그러면 얼마고 20분의 1이고요. 이렇게 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지. 왜? 합은 항상 1이어야 합니다. 모든 나열된 평균들의 합은 다 1이어야 합니다. 왜? 나올 수 있는 모든 현상을 갖다가 이 표에다가 다 서술했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예, 이게 이산확률 분포표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연속 확률, 연속 변수, 연속 확률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의 조건은 또 이렇습니다. 나올 수 그래프예요. XY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주는 그래프, 선 또는 곡선으로 만들어진 그래프여야 합니다. 즉 얘는 나올 수 있는 모든 X값 범위 다 묘사돼야 돼요. 죄송해요. 여기에서는 되어야가 맞죠. 예. X값 범위가 다 묘사돼야 되는 겁니다. 즉 이게 뭔 소리냐, 나올 수 있는 X값이 만약에 X가 1에서부터 2 사이의 X값들이 나올 수 있다. 아니요, 좀 과감하게 갑시다. 모든 이런 변수가 나올 수 있는 X값이 1에서부터 4였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은 이렇게 가볼게요. 키가 나올 수 있는 키를 갖다가 변수라고 했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이거 제가 좀 위험한가요? 키가 성인 뭐 남자의 키가 나올 수 있는 100에서부터 우리가 조사를 갖다가 해봤더니만은 뭐 한 220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합시다. 100보다 더 작은 키가 나올 수 있다면 죄송합니다. 예, 어찌됐든 220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무조건 x가 어디에서 100에서부터 시작해서 220까지가 묘사가 돼야지, 여기에서 나는 170까지만 필요하니까 170까지만 그래프로 묘사를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표에서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모든 범위를 갖다가 다 묘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서 얘가 확률을 알려주는데 묘사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그래프는 그 범위 내에서 그래프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되셨어요? 이게 연속 확률 그래프의 조건입니다. 즉 이게 뭔 소리냐? 1에서 4 사이에, 즉 이거는 이제 키는 자 안 건드릴게요. 1에서 4 사이입니다. 즉 1이고 여기가 4였다라고 하자. 그리고 1이고 4였다라고 합시다.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면 1에서 4까지 일단은 연속 확률 변수 그래프 2번 조건까지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1에서 4까지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이거는 연속 확률 변수 그래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범위 내에서 그래프는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되셨어요? 이게 연속 확률 그래프의 조건이에요. 조건. 그냥 왜를 갖다가 생각하지 마세요. 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끔찍한 거 나옵니다. 인테그랄 A에서 즉 이 모든 요걸 갖다가 A에서 B라고 할게요. A에서 B까지 fx dx가 1이어야 합니다. 이해 가셨어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요렇게 간단하게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볼게요. 요게 A에서 B를 갖다가 1에서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X가 1에서부터 3입니다. 3이었고, fx가 얘는 이런 함수가 하나 있어. 1에서부터 3. 그 다음에 1에서부터 3. 그 다음에 1에서부터 3. 1에서부터 3.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으면은 3분의 1. 요런 fx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에서부터 3까지 요런 gx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에서부터 3까지 여기가 2였다라고 칩시다. 요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hx라고 한번 해볼게요. 연속 확률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그래프는 일단 2번 안 됩니다. gx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범위, 우리가 주어진 x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는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여야만 합니다. 얘 안 된다라는 거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안 됩니다. 물론 같거나 위에 있는 거는 가능하세요. 되셨어요? 자, hx는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는 만족하네요. 그렇지만은 안 됩니다. 왜? 세 번째 조건 때문에 안 됩니다. 즉, 이 범위 내에 x축과 그래프 사이의 넓이가 항상 1이어야 합니다. 되셨어요? 일쌤 나 여기 얼마인지 모르는데 모른다 손 치더라도 이미 이 넓이가 얼마였던 거죠? 2였던 거지 않습니까? 되셨어요? 아이씨 죄송해요. 이거 2분의 1로 바꿀게요. 되셨어요? 이 넓이가 이미 2야. 2 이상의 넓이에요. 즉 1을 초과하는 넓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즉 이거는 3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2번 때문에 이미 안 되는 거고 넓이는 나중에 생각 뭐 할 필요도 없고 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처음 1에서부터 3까지라는 모든 범위의 그래프를 다 보여줬습니다. 1번은 다 만족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1에서 3, 그 범위 내에서 x축보다 위에 있습니다. 항상. 되셨어요? 그리고 1에서 3 사이에 이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가 얼마더라? 1이더라. 즉 세 번째를 갖다가 다 만족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게 연속 확률 그래프의 조건입니다. 연속 이산 확률 분포표의 조건을 갖다가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그래프의 조건을 갖다가 아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예, 여기까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